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남편과 합의해서 서로 눈치 보지 말자고 만든 양가 전용 통장. 남편은 그 돈으로 시댁 가전 싹 바꾸고 시동생 가전까지 다 사줬습니다. 저는요, 제 동생 결혼식에 1,000만 원을 줬어요. 그 순간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가 재벌이야? 왜 너 동생만 그렇게 챙겨? 그럼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상하지 않나요? 눈치 안 보자고 만든 돈인데 왜 쓰는 순간 제가 가해자가 된 걸까요? 이건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가족 서열 문제일까요? 오늘 사연 듣고 나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박수진이에요. 올해 36이고요. 남편 김태우는 38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지 7년 됐어요. 아이는 둘이에요. 첫째 딸 지우가 6살이고 둘째 아들 준서가 4살이에요.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월급은 세전 400만 원 정도 받아요. 저는 원래 작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월급은 300 정도 받았고요. 근데 3년 전부터 투잡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회사 일하고 저녁이랑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였는데 점점 커졌어요. 지금은 쇼핑몰에서만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벌어요. 회사 월급 300이랑 합치면 한 달 수입이 900만 원이에요. 거의 1천에 가까워요. 남편보다 2배 이상 버는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좋아했어요. 수진아, 대단하다. 너 진짜 능력 있어. 근데 제가 더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미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가끔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요즘 너 바쁘지? 집안일 좀 못해도 이해할게. 제가 더 바쁜 건 맞지만 왜 집안일을 못해도 이해한다는 거죠? 원래도 같이 했는데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도 했어요. 수진아, 우리 저녁은 내가 사. 너 요즘 돈 많이 버니까. 농담처럼 말했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더 벌면 제가 더 내야 하나요? 근데 그때는 참았어요. 사소한 거니까요. 진짜 문제는 나중에 터졌어요. 결혼 초기에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 왜냐하면요. 주변에 돈 문제로 이혼하는 부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특히 친정, 시댁 문제요. 시댁에만 돈 준다, 친정에만 돈 준다. 이런 거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친정과 시댁에 똑같은 금액을 준다. 두 번째, 각각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세 번째,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매달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따로 모았어요. 친정 통장 50, 시댁 통장 50이요. 그 돈은 친정이나 시댁에 필요할 때 쓰는 거였어요. 용돈 드릴 때, 명절 선물 살 때, 병원비 필요할 때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이 시댁 통장에서 돈을 얼마를 쓰든 저는 뭐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친정 통장에서 자유롭게 쓰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이 방식이 완벽해 보였어요. 공평하고 투명하고 서로 눈치 안 보고요.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7년 동안 남편과 제가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남편은 시댁 통장을 거의 매년 다 썼어요. 7년 동안 매년 600만 원씩 넣었으니까 총 4,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남편은 거의 다 썼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4천만 원을 쓴 거예요. 뭐에 썼냐고요? 시어머니 환갑 때 5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때 300만 원, 시댁 냉장고 바꿀 때 200만 원,
시댁 에어컨 바꿀 때 150만 원. 시댁 TV 바꿀 때 100만 원. 명절 선물 매년 100만 원씩. 그리고요. 시동생 결혼할 때 300만 원. 시동생 집 전세 놓을 때 500만 원. 시동생 집 가전 살 때 200만 원. 이렇게 계속 썼어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남편이 시댁에 쓰는 건 남편 자유니까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7년 동안 친정 통장에도 4,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반 정도만 썼어요. 2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생신 때 50만 원. 아버지 회갑 때 100만 원. 명절 선물 매년 50만 원씩. 부모님 병원비 필요할 때 300만 원.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모아뒀어요. 통장에 2,200만 원이 있었어요. 왜 모았냐고요? 나중에 큰일 있을 때 쓰려고요. 부모님 아프시면 병원비 많이 들잖아요. 그때를 대비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 동생 때문이기도 했어요. 제 동생 이름은 박수연이에요. 저보다 4살 아래고 올해 32이에요. 수연이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돈이 빠듯했어요. 제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었어요. 학자금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말했어요. 누나, 내가 알바해서 돈 벌게. 누나 등록금 내줄게. 수연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알바를 3개나 했어요. 편의점, 카페,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기까지요. 그렇게 1년 동안 모은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 수연이가 그 돈을 전부 제 등록금으로 냈어요. 저는 울었어요. 수연아, 이거 내 돈인데. 괜찮아. 누나 공부해야지. 나중에 갚을게. 아니야. 갚지 마. 이거 선물이야. 수연이 덕분에 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취직했고 지금의 제가 됐어요. 수연이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대신 일찍 취직해서 부모님을 도왔어요. 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전부 수연이가 부담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 키우고 생활비 대고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드리지 못했어요. 미안했어요. 근데 수연이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누나, 괜찮아. 내가 할게.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말했어요. 누나, 나 결혼해. 수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수연아, 축하해. 고마워, 누나. 언제 해? 다음 달. 빨리 하네. 응. 작게 할 거야.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회사 동료인데 성실하고 착해. 잘 됐다. 근데 누나. 응. 나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좀 빠듯해. 얼마나? 예식장이랑 스튜디오, 신혼여행 합치면 2천 정도 필요한데 지금 1천밖에 없어. 나머지 1천은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겠다는데 부모님도 여유가 없으셔서. 그렇구나. 괜찮아. 소박하게 할게. 수연이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정했어요. 제가 도와줘야겠다고요. 수연이는 저를 위해 500만 원을 줬어요. 저는 수연이를 위해 뭘 해줬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연아, 내가 도와줄게. 누나, 괜찮아. 아니야. 내가 결혼 선물 줄게. 누나, 부담 갖지 마. 부담 아니야. 너 예전에 나 도와줬잖아.
그건 옛날 일이야. 아니야. 나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야.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친정 통장을 확인했어요. 2,200만 원이 있었어요. 7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은 시댁 통장을 거의 다 썼지만 저는 반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중에 1천만 원을 수연이한테 주자. 그럼 통장에 1,200만 원이 남아요. 부모님 병원비로 쓸 수 있고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약속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였어요. 남편도 시댁 통장 쓸 때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그냥 알아서 썼어요. 그럼 저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1천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말을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뭔데? 수연이 다음 달에 결혼해. 오, 그래? 축하할 일이네. 응. 근데 수연이가 결혼 준비 자금이 좀 부족하대. 얼마나? 1천 정도. 그렇구나. 그럼 어쩌려고? 내가 도와주려고. 얼마나? 1천.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천? 1천만 원? 응. 그렇게 많이? 응. 수연이가 예전에 나 많이 도와줬잖아. 그래도 1천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지 않아. 수연이가 나한테 준 거 생각하면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남편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여보, 1천이 많다고? 응. 너무 많아. 왜? 우리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 아니야. 나 요즘 돈 많이 벌잖아. 그래도 1천은 커. 여보, 이거 친정 통장에서 쓰는 거야. 우리 생활비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그럼 얼마가 적당한데? 한 300 정도. 300? 그건 너무 적은데. 적당해. 시동생 결혼할 때도 우리 300 줬어. 저는 멈칫했어요. 시동생 결혼할 때? 응. 3년 전에. 얼마 줬는데?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3년 전 시동생 결혼식이요. 남편이 축의금 봉투 들고 나간 게 기억났어요. 그때 저는 아이들 데리고 집에 있었어요. 둘째가 아파서 결혼식을 못 갔거든요. 남편 혼자 갔었어요. 그때 300만 원을 줬다고요? 여보, 그거 시댁 통장에서 쓴 거야? 응. 나한테 말했어? 말 안 했지. 근데 우리 약속이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300 줬으면서 왜 나는 1천 주면 안 돼? 그건 금액이 달라. 왜 달라? 300이랑 1천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내 동생도 내 동생이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남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300이랑 1천이 차이 난다고요? 시동생한테는 300 주고 제 동생한테는 300 주라고요? 근데 남편은 시댁에 7년 동안 4천만 원을 썼어요. 저는 2천만 원밖에 안 썼고요. 2배 차이예요. 그럼 저도 4천을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1천 쓰면 3천인데요. 아직도 남편보다 1천 적게 쓴 거예요. 이게 불공평한가요? 다음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어젯밤에 계산해봤어. 뭘? 남편은 7년 동안 시댁 통장에서 4천 썼어. 나는 2천밖에 안 썼어. 그래서 그럼 나도 4천까지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다른 문제야. 왜 달라? 나는 조금씩 썼어. 너는 한 번에 1천을 쓰려고 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한 번에 큰돈 쓰는 게 부담스럽잖아. 왜? 그냥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씩 쓰는 건 괜찮고 한 번에 쓰는 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논리예요? 여보, 그럼 시동생 결혼할 때 300 준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잖아. 우리 약속이 서로 간섭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나도 말할 필요 없잖아. 너는 금액이 크니까 달라. 300도 큰 돈이야. 1천보단 작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냉전 상태였어요. 남편은 계속 1천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괜찮다고 했고요. 평행선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시댁 통장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7년 동안의 모든 내역이요.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시댁에 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환갑 500만 원, 시아버지 칠순 300만 원, 시댁 냉장고 200만 원, 시댁 에어컨 150만 원, 시댁 TV 100만 원, 시댁 세탁기 120만 원, 시동생 결혼 300만 원, 시동생 전세 보증금 보태기 500만 원, 시동생 집가전 200만 원, 시동생 집가구 150만 원. 그리고요. 제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시동생 집 냉장고 바꿀 때 남편이 150만 원 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요. 남편이 말 안 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6개월 전에 시동생 냉장고 바꿀 때 150 줬어? 응.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잖아. 왜? 우리 약속이 서로 간섭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나도 수연이한테 1천 줄 때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달라. 왜 달라? 금액이 크니까. 150도 큰 돈이야. 1천보단 작지. 남편은 계속 같은 말만 했어요. 저는 지쳤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 민정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정아, 나 상담 좀. 응, 뭔데? 모든 걸 얘기했어요. 친정시댁 통장, 7년간의 지출, 수연이 결혼, 1천만 원, 남편의 반대. 민정이가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그거 남편이 이상한 거야. 그치? 남편은 7년 동안 4천 썼으면서 너는 1천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수진아, 더 큰 문제가 있어. 뭐? 남편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어. 무슨 말이야? 자기가 쓸 때는 서로 간섭 안 한다고 하면서 내가 쓸 때는 간섭하잖아. 맞아. 그게 공평하지 않아. 나도 알아. 수진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혹시 남편이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불편해하는 거 아니야? 응. 너 지금 남편보다 2배 많이 벌잖아. 그거 남편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 말에 뭔가 확 깨달았어요. 민정이 말을 곱씹어 봤어요. 남편이 제가 돈 많이 버는 걸 불편해한다고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투잡 시작하고 나서 남편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축하해줬어요. 수진아, 대단하다. 근데요. 제 수입이 남편을 넘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요즘 집안일 못해도 이해할게. 저녁은 내가 사. 왜 제가요? 너 돈 많이 버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요. 남편은 7년 동안 4천을 썼어요. 저는 2천을 썼고요. 제가 1천을 더 쓰면 3천이에요.
아직도 남편보다 1천 적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1천 쓰는 걸 문제 삼아요. 왜일까요?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면서 권력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돈 쓰는 걸 통제하려는 거예요. 제 권력을 제한하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화가 났어요.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 뭐? 나 수연이한테 1천 줄 거야. 안 된다니까. 왜 안 돼? 너무 많아. 여보, 남편은 7년 동안 4천 썼어. 나는 2천 썼어. 내가 1천 더 쓰면 3천이야. 아직도 남편보다 적어. 그건 내가 조금씩 쓴 거고. 조금씩 쓰든 한 번에 쓰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왜? 한 번에 큰돈 나가는 게 부담스럽잖아. 왜 부담스러운데? 그냥 그래. 남편은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 뭐?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불편하지?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큰돈 쓰는 거 통제하려는 거지. 통제? 무슨 통제? 남편은 7년 동안 마음대로 썼으면서 나는 한 번 쓰는 거 가지고 이러는 게 통제 아니면 뭐야? 나는 마음대로 쓴 적 없어. 시동생 냉장고 150, 시동생 전세 500, 시동생 가전 200, 전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쓴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약속이 서로 간섭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나도 간섭하지 마.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도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고집이 아니야. 내 권리야. 우리는 그날도 싸웠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남편 허락 없이 1천을 줘도 될까 말아야 할까? 약속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였어요. 남편도 저한테 말 안 하고 썼어요. 그럼 저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남편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냥 주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기로요.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또 그 얘기야? 응. 나 수연이한테 1천 줄 거야. 안 된다고. 왜? 너무 많다고. 많지 않아. 수연이가 나한테 준 거 생각하면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 아니야. 수연이가 나 도와준 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래도 1천은 과해. 과하지 않아. 과해? 안 과해. 우리는 또 싸웠어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결정했어요. 그냥 주기로요. 수연이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저는 친정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수연이한테 줬어요. 수연아, 이거 결혼 선물이야. 누나, 이게 뭐야? 1천만 원. 수연이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놀랐어요. 누나, 이거 너무 많아. 아니야. 너 예전에 나 도와줬잖아. 그건 옛날 일이야. 아니야. 나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누나.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누나. 아니야. 내가 고마워야지. 수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수연이한테 보답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수연이한테 1천 줬어.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뭐? 1천만 원 줬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된다고 했어. 넌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도 남편 말 안 들었어. 남편이 화를 냈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남편은 정말 화가 났어요.
너 정말 이기적이야. 이기적? 내가? 응. 너만 생각하잖아. 아니야. 나는 수연이 생각했어. 수연이가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수연이도 내 가족이야. 너는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7년 동안 시댁에 4천 썼으면서 그건 조금씩 쓴 거야. 조금씩 쓰든 한 번에 쓰든 같은 거야. 달라. 안 달라. 우리는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서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도요. 우리는 그날 대화를 멈췄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냉전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었어? 응. 아이들 유치원 보냈어? 응. 이런 식으로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1천만 원이 정말 많은 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이상한 건가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민정이는 말했어요. 수진아, 너 잘했어. 다른 친구 은혜는 말했어요. 수진아, 남편 말도 일리 있어. 또 다른 친구 혜진이는 말했어요. 수진아,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야. 정답이 없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째 남편과 냉전 중이에요. 말은 하는데 대화는 안 해요.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대답해요.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애들 목욕시킬까?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저는 지쳤어요. 1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근데 남편은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저도 화가 나요. 왜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굴어야 하죠? 수연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남편도 같이 갔어요. 어색했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도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수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누나. 수연아, 축하해. 고마워, 누나. 누나 덕분에 좋은 결혼식 할 수 있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정말 고마워.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결혼식은 아름다웠어요. 수연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기뻤어요. 제가 도와준 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부모님, 저 남편, 아이들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가 수연이 많이 도와줬다며? 응. 조금이요. 조금이 아니지. 1천이나 줬다며. 저는 남편을 힐끗 봤어요. 남편은 음식만 먹고 있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수연이가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사위, 고맙습니다. 수진이 잘 키워주셔서. 남편이 겨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 부모님한테 말했구나. 뭐? 1천 준 거. 응. 말했어. 왜? 숨길 이유가 없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너 칭찬하더라. 당연하지. 수연이 도와줬으니까. 나는 악역이고. 악역? 무슨 악역? 1천 주지 말라고 한 사람. 그건 남편이 그렇게 한 거잖아. 남편이 말이 없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 뭐? 정말 1천이 문제야?
아니면 다른 게 문제야?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남편이 움찔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내가 돈 많이 벌면서 권력이 생긴 게 불편한 거지. 권력? 무슨 권력? 내가 자유롭게 돈 쓸 수 있는 권력.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나는 남편이 7년 동안 4천 쓴 거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내가 1천 쓰니까 이러는 거 공평하지 않아. 공평해. 나는 조금씩 썼어. 또 그 소리야. 조금씩 쓰든 한 번에 쓰든 같은 거라고. 달라. 안 달라. 우리는 차 안에서 또 싸웠어요. 아이들이 깼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태우가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던데. 그래요? 응. 무슨 일 있니? 저는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수진아, 숨기지 마. 어머니한테 말해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얘기했어요. 친정시댁 통장, 7년간의 지출, 수연이 결혼, 1천만 원, 남편의 반대. 시어머니가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1천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근데 태호 오빠는 7년 동안 4천 썼어요. 그건 조금씩 쓴 거잖니. 조금씩 쓰든 한 번에 쓰든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지. 한 번에 큰 돈 나가는 게 부담스럽잖니. 왜요? 그냥 그래. 시어머니도 명확한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응. 제가 돈 많이 버는 게 불편하세요? 무슨 소리니? 태호 오빠보다 제가 2배 많이 벌잖아요. 그게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수진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냥 며느리가 너무 강해 보여서. 강해요? 응.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강한 게 아니에요.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권리? 네. 제가 번 돈으로 제 동생 도와주는 게 제 권리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세상 참 무섭구나.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남편과의 냉전, 시어머니와의 통화, 제가 강하다는 말. 어머니가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정말? 응. 내가 수연이 도와준 거 당연한 거야. 근데 태호 오빠랑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그건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엄마. 수진아, 너 강한 거 맞아. 응.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는 여자도 강해야 해. 엄마 말에 울컥했어요. 엄마, 나 힘들어. 알아. 근데 수진아,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어떻게? 너는 항상 그랬잖니. 힘든 일 있어도 이겨냈잖니. 엄마, 힘내, 수진아. 엄마가 옆에 있어. 고마워, 엄마.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일주일 더 지났어요. 총 2주 동안 냉전 상태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나 생각해봤어. 뭘? 내가 1천 준 거. 응. 나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해. 또 그 얘기야? 근데 이미 줬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럼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남편이 심호흡을 했어요. 앞으로는 큰돈 쓸 때 나한테 먼저 말해. 큰돈이 얼마인데? 500 이상? 500? 그럼 남편도 500 이상 쓸 때 나한테 말해야지. 당연하지. 정말? 응. 알았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뭐? 앞으로 친정 통장이랑 시댁 통장에 넣는 금액을 줄이자. 왜? 우리 애들 교육비도 들어가고 저축도 해야 하잖아. 그럼 얼마나 줄일 건데? 50에서 30으로. 20 줄이는 거네. 응. 저는 고민했어요. 50에서 30으로 줄이면요. 한 달에 20만 원 아끼는 거예요. 1년이면 240만 원이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알았어. 30으로 하자. 정말? 응. 고마워. 남편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2주 만이었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첫 번째, 친정시댁 통장에 각각 30만 원씩만 넣는다. 두 번째, 500 이상 쓸 때는 서로 말한다. 세 번째, 연말에 통장 잔액을 확인한다. 저는 이 규칙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투명하고 공평하고 서로 존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잘 지켰어요. 남편도 저도 500 이상 쓸 일이 없었고요. 통장에는 매달 30씩 차곡차곡 쌓였어요. 평화로웠어요. 근데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났대. 시댁이요? 응. 완전히 망가져서 새로 사야 한대. 얼마나 해요? 한 300? 300이요? 응. 그래서 내가 시댁 통장에서 내려고. 저는 계산해 봤어요. 6개월 동안 시댁 통장에 180이 쌓였어요. 300 쓰려면 120이 부족해요. 그럼 어떡할 건데요? 우리 생활비에서 좀 보태야 할 것 같아. 생활비에서요? 응. 120만 원만. 저는 고민했어요. 규칙은 통장에 있는 돈만 쓰기로 한 거였는데요. 생활비에서 보태면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여보, 그건 규칙 위반 아니에요? 규칙 위반? 응. 우리 통장에 있는 돈만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일러가 급한데 어떡해? 시부모님이 부담하시면 되죠. 부모님이 어떻게 부담해? 연금으로 사세요? 그럼 남편이 개인 돈으로 드리든가요? 내 개인 돈? 응. 그건 안 돼. 왜요? 내 돈인데. 시댁 통장도 남편 돈이잖아요. 그럼 개인 돈으로 보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은 개인 돈 120을 보태서 보일러를 샀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2달 후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어요.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안 했지만 입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어. 얼마나 나왔어요? 이번 달만 200이야. 200이요? 응. 우리 저축한 거 다 쓰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아, 미안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친정 통장을 확인했어요. 8개월 동안 240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 200을 드리면 40 남아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 입원하셔서 입원비 200 드려야 할 것 같아. 200? 응. 친정 통장에서 쓸게.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럼 200 쓰면 40밖에 안 남잖아.
괜찮아. 다시 모으면 되지. 근데 200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지 않아. 아버지 입원비인데. 그래도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여보, 왜 그래요? 그냥 한 번에 200이 나가니까 부담스러워서. 또 그 소리예요? 무슨 소리? 한 번에 큰 돈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소리. 사실이잖아. 남편은 시댁 보일러 살 때 개인 돈 120 보탰잖아요. 그때는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건 급한 거였어. 아버지 입원도 급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200 써. 당연히 써야죠. 저는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남편은 자기가 쓸 때는 괜찮고 제가 쓸 때는 문제 삼을까요? 시댁 보일러 300 살 때는요. 규칙 어기고 개인 돈 120 보탰어요. 근데 제가 친정 아버지 입원비 200 드린다니까요. 부담스럽대요. 이게 공평한가요? 다음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제 한 말 취소해요. 무슨 말? 200 부담스럽다는 말. 왜? 그 말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요. 기분 나빠? 응. 남편은 시댁 보일러 살 때 규칙 어기고 개인 돈 보탰잖아요. 근데 나는 규칙 안 어기고 통장에서 쓰는데 부담스럽다고 해요? 그건 상황이 달라. 뭐가 달라요? 보일러는 급한 거였어. 아버지 입원도 급해요. 그래도 200은 커. 300은 안 커요? 그건 내가 개인 돈 보탰잖아. 그럼 나도 개인 돈 보태면 돼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남편은 기준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응. 남편이 쓸 때는 괜찮고 내가 쓸 때는 문제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요. 남편은 7년 동안 4천 쓰고 보일러로 120 더 보태서 총 4,120 썼어요. 나는 수연이 결혼 1천, 아버지 입원비 200, 그 전에 쓴 거 합쳐서 3,200이에요. 아직도 남편보다 적게 썼어요. 그건 숫자만 그래. 숫자가 전부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도 소리를 질렀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 응. 내 마음이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이 친정만 챙기는 것 같다고요? 저는 7년 동안 남편이 시댁 챙기는 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시동생 결혼 300, 시동생 전세 500, 시동생 냉장고 150, 시댁 보일러 300 전부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제가 수연이 결혼 1천 주고 아버지 입원비 200 드리니까요. 친정만 챙긴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보, 그 말 취소해요. 무슨 말? 친정만 챙긴다는 말.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숫자 보면 남편이 더 많이 썼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내가 나한테 차별하는 것 같다는 느낌. 차별? 응. 저는 그 단어에 화가 났어요. 제가 남편한테 차별했다고요? 여보, 차별은 남편이 했어요. 내가? 응. 남편이 쓸 때는 괜찮고 내가 쓸 때는 문제 삼는 게 차별이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남편은 제가 돈 많이 버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그 소리야. 맞잖아요. 제가 남편보다 2배 많이 버니까 제가 자유롭게 돈 쓰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남편은 제가 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의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도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왜 이렇게 강해? 강한 게 잘못이에요. 잘못은 아니지만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운데요? 너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강한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요. 뭐?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싫어요? 남편이 한참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응.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내가 나보다 2배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응.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가장이잖아. 근데 내가 나보다 많이 버니까 내가 가장 같지 않은 거야. 가장이 뭔데요?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뭔데요?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남편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져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하잖아.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여보, 남편은 구시대 사람이에요. 구시대? 응. 남자가 더 벌어야 하고, 남자가 가장이어야 하고, 여자는 남편보다 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그래요. 남편은 제가 강한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큰돈 쓸 때마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 나는 통제한 적 없어. 애써요. 수연이한테 1천 줄 때, 아버지 입원비 200 드릴 때 전부 문제 삼았잖아요. 그건 금액이 커서.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자유롭게 쓰는 게 싫은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구 은혜한테 전화했어요. 은혜야, 나 상담 좀. 응, 뭔데?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남편과의 싸움, 차별이라는 단어, 남편이 제가 강한 게 부담스럽다는 말. 은혜가 듣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이거 심각한데. 그치? 남편이 내 경제력을 인정 못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수진아, 한 가지 물어볼게. 뭐? 너 이 결혼 계속할 수 있어? 저는 멈칫했어요. 무슨 말이야? 남편이 계속 이런 식이면 너 평생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그렇긴 해. 큰돈 쓸 때마다 남편 허락받고 남편 눈치 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럼 어떡할 건데? 모르겠어. 수진아, 너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은혜 말이 맞았어요. 뭔가 바꿔야 했어요. 며칠 후 남편한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상담 받을까요? 상담? 응. 부부 상담. 왜? 우리 계속 이렇게 싸울 순 없잖아요. 상담받는다고 해결돼? 해결될 수도 있죠. 남편이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한번 받아보자. 정말이요? 응. 우리는 부부 상담센터에 예약했어요. 일주일 후 첫 상담이 잡혔어요. 상담센터에 갔어요. 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선영 선생님이었어요. 편안한 인상이었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오늘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저희가 돈 문제로 싸워요. 돈 문제요? 응. 친정시댁 챙기는 문제요. 자세히 말씀해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친정시댁 통장, 7년간의 지출,
수연이 결혼 1천만 원, 남편의 반대, 아버지 입원비 200만 원, 차별이라는 단어. 선생님이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두 분 모두 힘드셨겠어요. 저희 누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은 없어요. 다만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요? 응. 남편분은 조금씩 쓰는 게 익숙하고 부인께서는 모았다가 한 번에 쓰는 게 익숙하시죠. 맞아요. 두 방식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서로 다를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서로의 방식을 인정해야 해요. 선생님이 남편한테 물으셨어요. 남편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인께서 큰돈 쓰실 때 왜 부담스러우세요?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저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왜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가장인데 아내가 저보다 많이 버니까 초라한 거예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감정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부인의 잘못은 아니죠? 알아요. 그럼 부인이 큰돈 쓰는 걸 왜 문제 삼으세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남편이 저를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통제요? 응. 제가 강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돈 쓸 때마다 문제 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남편한테 물으셨어요. 그게 맞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조금 맞아요. 왜 그러세요? 아내가 너무 강해 보여서요. 강한 게 왜 문제예요? 문제는 아니지만 부담스러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분, 부인이 강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축하할 일이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첫 상담은 그렇게 끝났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다음 주까지 각자 생각해 오세요. 상대방의 어떤 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뭐가? 내가 너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저도 미안해. 뭐가? 내가 너무 강했나 봐. 강한 게 잘못은 아니야. 고마워.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근데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총 4번의 상담을 받았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남편도 저도요. 남편은 제가 강한 걸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근데요, 여전히 어려워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2번째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숙제해 오셨어요? 네. 남편분부터 말씀해 보세요. 부인의 어떤 점을 인정하시나요? 남편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좋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거요. 그렇죠. 그럼 그게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럼 왜 부담스러우셨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선생님이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거든요.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남자니까 제가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아요. 부부는 팀이에요. 누가 더 벌든 상관없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부인은 남편의 어떤 점을 인정하시나요? 남편이 시댁을 챙기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죠? 효심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렇죠.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거죠. 그럼 왜 갈등이 생겼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시댁 챙기는 건 좋은데 저는 왜 화가 났을까요? 아, 알겠어요. 뭘 하셨어요? 남편이 시댁 챙기는 건 괜찮은데 제가 친정 챙기는 건 문제 삼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진 거죠? 네. 선생님이 남편한테 물으셨어요. 들으셨죠? 네. 부인이 친정 챙기는 것도 남편이 시댁 챙기는 것만큼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세 번째 상담이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뤘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두 분이 싸운 핵심은 뭘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남편은 제가 한 번에 큰돈 쓰는 게 부담스럽대요. 남편분은요? 아내가 친정만 챙기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분 다 맞아요. 근데 조금씩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분은 과정을 보고 부인은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요? 네. 남편분은 7년 동안 조금씩 썼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인은 총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남편과 제가 보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기준이 다를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요. 어떤 기준이요? 같이 정하세요.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준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어떤 기준이 좋을까? 글쎄, 금액으로 정할까? 한 번에 얼마 이상 쓰면 상의한다.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얼마가 적당할까? 500? 500은 좀 낮은 것 같은데. 1,000은 어때? 1,000이요? 응. 1,000 이상 쓸 때만 서로 말하는 거야. 그럼 1,000 이하는 자유롭게 쓰는 거고. 응. 저는 생각해 봤어요. 1,000 이하면 웬만한 건 다 쓸 수 있어요. 부모님 생신, 명절 선물, 용돈, 병원비 등등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좋아요. 1,000으로 하죠. 정말? 응. 고마워. 남편이 웃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그럼 1,000 이상 쓸 때는 서로 상의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네요. 네. 두 번째는요? 저는 말했어요. 연말에 서로 통장 잔액 공유하는 건 어때요? 왜? 투명하게 하려고요. 좋아. 그렇게 하자. 세 번째는요? 남편이 말했어요. 서로 존중하기. 존중이요? 응. 내가 쓸 때나 똑같이 존중하는 거야. 좋아요. 선생님이 정리하셨어요. 좋아요. 세 가지 규칙이 생겼네요. 첫째, 1,000 이상 쓸 때는 상의한다. 둘째, 연말에 통장 잔액 공유한다. 셋째, 서로 존중한다. 네. 이 규칙 지킬 수 있겠어요?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일주일 후 네 번째 상담이었어요. 마지막 상담이었어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지난주에 정한 규칙 잘 지키고 계세요? 네. 아직 1,000 이상 쓸 일은 없었어요. 좋아요. 오늘은 감정을 정리해 볼까요? 감정이요? 네.
지금까지 쌓인 감정들을 서로 얘기해보세요.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뭐가? 내가 너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 괜찮아. 그리고 내가 강한 게 부담스럽다고 말한 거 미안해. 이해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버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고마워. 저도 말했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뭐가? 내가 남편 감정을 이해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숫자만 따졌어. 괜찮아. 미안해. 우리는 서로 안아줬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대화하세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감정도 중요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부인 강한 거 자랑스러워하세요. 저요? 네. 스스로 돈 벌고 가족 챙기고 정말 멋진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남편분도요. 부인이 강한 걸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상담은 그렇게 끝났어요. 상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규칙을 지키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눈치 보고 조심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어머니 생신이 다음 달인데 200 드릴까 해. 200이요? 응. 괜찮아? 괜찮아요. 1천 이하니까 자유롭게 쓰세요. 고마워. 저도 친정에 돈 쓸 때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날 제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병원비로 300 쓸게요. 그래. 1천 이하니까 괜찮아. 고마워. 이렇게 서로 존중하니까 싸울 일이 없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6개월이 지났어요. 연말이 됐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통장 잔액을 공유했어요. 먼저 시댁 통장이요. 6개월 동안 180이 들어갔고 남편이 150 정도 썼어요. 남편이 쓴 내역을 보니까요. 시어머니 생신 200, 명절 선물 50, 시아버지 병원비 100 이렇게 쓴 거였어요. 다 필요한 곳에 쓴 거였어요. 친정 통장은요. 6개월 동안 180이 들어갔고 제가 120 정도 썼어요. 어머니 생신 100, 아버지 병원비 300에서 통장 잔액 40으로는 부족해서 개인 돈 260 보탰고 명절 선물 50 이렇게요.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아버지 병원비 개인 돈 260 보탠 거 몰랐네. 응.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겠다. 괜찮아.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고마워. 남편이 처음으로 제가 친정에 쓴 돈을 인정해줬어요. 새해가 되고 얼마 안 있어서요. 시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집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1천 부족해. 1천이요? 응. 형한테 부탁하려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 고마워요, 형수님.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시동생이 전세 보증금 1천 부탁했어요. 1천? 응. 남편이 고민했어요. 근데 시댁 통장에는 30밖에 없잖아. 그럼 어떡할 건데요? 개인 돈 써야 하나? 남편이 망설였어요. 여보, 1천은 큰 돈인데 우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규칙이 그랬지. 남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긴 한데. 근데 1천이 부담스러워. 저는 남편 감정을 이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랐어요. 여보,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한 건 아니니까. 정말? 응. 시동생한테 시간 좀 달라고 할게요. 고마워. 며칠 동안 남편은 고민했어요. 저도 같이 고민했어요. 시동생을 도와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나 결정했어. 뭘로? 시동생 도와주기로. 얼마나요? 1천 말고요? 응. 1천은 너무 커. 500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시동생이 괜찮을까요? 물어봐야지. 남편은 시동생한테 연락했어요. 500만 원 도와줄 수 있는데 괜찮아? 시동생이 대답했대요. 고마워, 형. 500도 큰 도움이야. 나머지는 내가 대출 받을게. 알았어. 저는 남편이 대견했어요. 자기 판단으로 적절한 금액을 정했거든요. 여보,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정말? 응. 500이면 적당해요. 고마워. 근데 여보. 응? 500을 어디서 낼 건데요? 시댁 통장에 30 있고 나머지 470은 개인 돈 써야지. 개인 돈이요? 응. 괜찮아요? 괜찮아. 내 동생이니까.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뭐가? 시동생 도울 때 혼자 부담하려고 해서. 당연한 거지. 이제 남편은 시댁일을 혼자 부담했어요. 저한테 부담 주지 않고요. 몇 달 후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몇 개월 됐어? 이제 3개월. 건강해? 응. 괜찮아. 잘 됐다. 근데 누나. 응. 출산 준비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얼마나? 500 정도? 500이요? 응. 산후조리원이랑 아기용품 사려고. 저는 고민했어요. 500은 1천 이하니까 남편한테 말 안 해도 돼요. 근데요.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투명하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수연아, 내가 남편이랑 상의하고 연락할게. 누나, 부담 갖지 마. 아니야. 괜찮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수연이가 임신했대요. 오, 축하할 일이네. 근데 출산 준비 비용으로 500 필요하대요. 500? 응.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친정 통장에 얼마 있어? 지금 200 정도 있어요. 그럼 300 부족하네. 개인 돈 써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도와줘. 정말이요? 응. 수연이 예전에 너 많이 도와줬잖아.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남편이 웃었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남편이 수연이를 인정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잘 지켰어요. 1천 이상 쓸 때는 상의했고, 연말에 통장 잔액을 공유했고, 서로 존중했어요. 1년 동안 남편이 시댁에 쓴 돈은 총 800만 원이었어요. 시동생 전세 500, 시어머니 생신 200, 명절 선물 100 이런 식으로요. 제가 친정에 쓴 돈은 총 700만 원이었어요. 수연이 출산 준비 500, 부모님 병원비 100, 명절 선물 100 이런 식으로요. 비슷했어요. 공평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1년 동안 돈 문제로 싸운 적 없잖아. 맞아. 상담받길 잘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수진아. 뭐가?
나한테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 우리는 서로 안아줬어요.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지우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거든요.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지우 학원 보낼까? 학원이요? 응.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에 100 정도. 100이요? 응. 요즘 애들은 다 학원 다닌대. 저는 고민했어요. 한 달에 100이면 1년에 1200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보, 지우가 원해요?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 물어봐야죠. 맞아. 우리는 지우한테 물어봤어요. 지우야, 너 학원 다니고 싶어? 학원이 뭔데요? 영어랑 수학 배우는 곳이야. 저는 그냥 놀고 싶어요. 지우는 학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다닌대. 다른 애들이 다닌다고 우리도 다녀야 해요? 저는 반문했어요. 남편이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지우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학원은 보내지 않기로요.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많이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돈 문제로 계속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대화로 해결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제가 강한 걸 불편해했어요. 근데 이제는 인정해요. 예전에는 제가 남편 감정을 이해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뭐가? 혼자 사업하면서 가정도 챙기잖아. 당연한 거지.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정말 대단한 거야. 고마워. 나도 더 열심히 할게. 지금도 충분해. 아니야. 나도 더 벌어야지. 너만 고생시킬 순 없잖아. 남편이 웃었어요. 저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셨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수진아, 미안해. 네. 예전에 내가 너한테 강하다고 했잖니. 네. 그거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너는 강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더라. 어머니.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도 충분히 잘 사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태우 잘 부탁해. 제가 부탁드려야죠. 전화 끊고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친정 어머니도 계속 응원해 주셨어요. 어느 날 친정에 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런가요? 응.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수진아. 응. 너 강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 저요? 응. 요즘 세상은 여자도 강해야 해. 엄마.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 말씀에 힘이 났어요. 몇 달 후 수연이가 출산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저는 산후조리원에 찾아갔어요. 수연아, 축하해. 고마워, 누나. 아기 이름은 뭐야? 준우야. 준우? 예쁜 이름이다. 누나 덕분에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지낼 수 있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정말 고마워, 누나.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뿌듯했어요. 수연이를 도와줄 수 있어서요. 그리고요. 남편도 같이 왔어요. 남편이 수연이한테 말했어요. 수연아, 축하해. 건강하게 잘 키워. 고마워요, 형부.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네, 고마워요. 남편이 수연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총 3년 동안 새로운 규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싸운 적이 거의 없었어요. 돈 문제로는 전혀 안 싸웠고요. 3년 동안 남편이 시댁에 쓴 돈은 총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제가 친정에 쓴 돈도 2천만 원 정도였고요. 비슷했어요. 공평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3년 동안 돈 문제로 싸운 적 없잖아. 맞아. 상담받은 게 신의 한 수였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마워, 수진아. 뭐가? 나를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인정해줘서. 우리는 서로 안아줬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우자와 돈 문제로 싸우시는 분? 친정시댁 챙기는 문제로 갈등이 있으신 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우리는 1천 이상 쓸 때는 상의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게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 투명하게 하세요. 연말에 통장 잔액을 공유했어요. 서로 믿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서로 존중하세요. 남편이 시댁 챙기는 것도 존중하고 제가 친정 챙기는 것도 존중받았어요. 네 번째,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숫자만 따지지 말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 얘기하세요. 다섯 번째,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는 상담을 받았어요.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저는 잘한 걸까요? 수연이한테 1천만 원 준 거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천만 원, 과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적당한 금액인가요? 그리고요. 남편도 잘한 걸까요? 처음에는 통제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변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의 변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식적이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부부가 돈을 쓸 때요.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부터가 상의해야 할까요? 500만 원? 1천만 원? 아니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걸 상의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각 부부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기준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부부예요. 지금 우리는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요. 대화로 해결해요. 소리 지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준서는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제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쇼핑몰 매출이 점점 늘어서 이제는 직원도 2명 뽑았어요. 남편도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어요. 월급도 올라서 이제 450 받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됐어요. 시댁도 친정도 잘 챙기고 있고요. 균형을 찾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 문제예요. 존중의 문제예요. 남편이 제가 큰돈 쓰는 걸 문제 삼았던 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강해지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제가 자유로워지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요. 차별이라는 단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만 챙긴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남편이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쓸 때는 괜찮고 제가 쓸 때는 문제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차별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부 싸움의 본질은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에 숨겨진 감정이에요. 권력이에요. 존중이에요. 그걸 해결하면요. 표면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남편도 행복해 보여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시댁도 친정도 잘 지내시고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수연이한테 1천만 원 준 것도요. 남편과 싸운 것도요. 상담받은 것도요. 전부 다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부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대화하세요. 솔직하게요. 서로 존중하세요. 공평하게요. 필요하면 도움 받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잘한 걸까요?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의미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진의 선택 옳았을까요? 1천만 원은 과한 금액인가요? 남편의 변화는 진심이었을까요? 부부가 돈 쓸 때 어디까지 자유이고 어디부터 상의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니까요.